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명태균 사건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태산을 들 만큼 떠들썩했지만은 결국 알고 보니 아무 상관없는 쥐 한 마리였다라는 이런 의미로 명태균 사건에 대한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사건이 거의 다 모습을 드러내고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좌파 국회의원들과 유튜브들이 온갖 가짜, 거짓, 그리고 침소봉대로 블랙 코미디를 하면서 사건을 부풀렸지만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고사에 빗댈 만큼 결국 쥐 한 마리에 불과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쥐 한 마리를 공산좌파들이 알면서도 부풀리고 거짓 선동을 하며 정치 공세를 위해서 시끄럽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즉 명태균 사건은 유해창 아들의 병역 비리를 조작한 김대엽 사건이고 박근혜 불법 탄핵의 최서원의 타블렛 PC 조작 사건과 같은 그런 조작 사건일 뿐이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명태균 사건의 본질에 앞서서 그런데 왜 자유우파는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만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력이나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지금 드러내고 있는 민족적인 당파 싸움의 문제입니다. 셋째, 한국 국민들의 정서인 냄비 기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산좌파들이 침소봉대를 하고 집중적인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우파 지도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점잖은 표현으로 양반집 막내 도련님 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욕먹을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함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이재명은 구속될 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서 구속을 당하지 않게 하고도 뻔뻔하게 무죄 추정이라 항의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 그리고 국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행동을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우파는 그 어떤 일반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그 정치 지도자라 하는 사람이 더구나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서울시장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를 지어도 그 정치력과 투쟁력으로서 견뎌 나가는 공산좌파의 대표인 이재명에 비유해가지고 아직 죄도 밝혀지지도 않았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쩔쩔매면서 공산좌파들의 공격을 하게끔 만드냐 이겁니다. 올바르게 방어를 하고 올바르게 항의를 한다면은 그 공산좌파들이 그렇게 계속 떠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편에 서 있는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다 봤을 때도 제일 만만한 게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의혹이 생기면 그냥 입 닫고 있든지 아니면 항의를 하려고 하면 항의답게 그 항변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우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양반들이 입는 비단옷을 입고 나와서 흙탕물이나 튈까 싶어서 조심조심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양반집 막내 도련님인데 그런 더러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사법고시에 붙은 사람이야, 장군 출신이야, 장관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그드름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의하는 국민들이라든가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더 미울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라도 혹은 거짓의 이야기라도 남에게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그 본질을 자꾸 피해 나가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정치 지도자가 변명을 합니까? 옳은 일이면 옳다, 한 일이면 했다, 아닌 일이면 안 했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정당한 이유로 했다, 잘못한 일이면 잘못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받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지적하는 그 한국적인 냄비 기질,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냄비 기질을 자꾸 불태우냐 이겁니다. 당연히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그럼 금방 식어요. 그럼 그때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있었던 오세훈의 그 기자회견을 들어보세요. 그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모른다. 왜 모른다 하냐 이거예요. 알 거는 안다고 해야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일에 자세히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검찰 수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더 깊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밝히겠다. 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뭐 이상하게 모르니 뭐 구시렁구시렁 되면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아, 그 사건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람을 두 번 정도 만났다. 그리고 그 이외의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거기서 정명을 내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때 정확하게 밝혀질 거다. 이걸 하면 끝이에요. 뭐 부시렁부시렁 됩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 이겁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 너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그런 일 모른다 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어떠한 항의를 하고 나오면은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인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항의하는 자세로 전투복을 입고 비단옷을 벗어버리고 전투복을 입고 그 전투할 태세를 가지고 나서 정확하게 항변을 하라는 겁니다. 왜 변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산자파들이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허점이 있고 무슨 말이든지 엄포만 하면은 벌벌 떨 놈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보이스피싱인데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어제 모텔 들어갔지 사진 보내줄게 이러면은 돈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산자파들은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을 그런 보이스피싱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면 저놈들은 벌벌 떨 놈이라는 것을 약점이 없어도 그렇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둘째로
민족 정서의 최대 결점인 당파성 때문입니다. 당파 싸움과 근대 정치의 정당 간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파 싸움의 주제는 우리 사극의 드라마에 보듯이 업무적이고 사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근대 정치의 정당 간의 싸움은 국가의 미래라든가 국민을 위한 정책의 노선이라 할까,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태균의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그 이야기는 가십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어쨌다 하더라. 물론 명태균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3년 동안 끊임없는 이런 당파 싸움, 가십거리, 영부인이 술집 여자다.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래, 복잡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잡할 수도 있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혹은 목표물, 그리고 그 실천 방향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고 그 시시콜콜한 그런 거로 음모를 꾸미고 말이야. 이 나라가 이런 당파 싸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국토에 그 국토가 좁고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그 시절에 국가적인, 요즘 말로 하면 어젠다라든가 국가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옆집에 부부 생활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이웃을 흉보고 이웃이 잘 되면은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에 숙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계몽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공산 좌파들은 그거를 북돋우고 그 음모론적이고 남을 흉보고 가까운 사람의 뒤를 캐는 이런 일에 혈안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유우파라도 당당하게 그런 문제를 바로잡고 그 민생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맞불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그런 일을 안 했나?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보니까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아무 그게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들 간에 그 무리들 간에 동거래가 있었는데 그 동거래가 정치를 매개로 해서 상품을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임명을 한다든가 공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동거래가 있었는데 그 매개가 공천을 준다 하는 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 돈을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국가 정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던지주면 자기들끼리 해결할 일이고 국가적인 문제로서 무슨 부정부패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고작 5선 국회의원이 하나 끼어들었다. 지금 현직도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공적인 요소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자기 사적인 개인들의 어떤 채권, 채무 혹은 사기 사건이에요. 이런 거를 걸쳐내 가지고 오선 공무원이 오선 국회의원이 어떻고 그 어떠한 사기꾼의 빙땅을 세비를 반씩 빙땅을 당하고 있다. 그 빙땅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약점이 잡혔다. 혹은 대통령 영부인의 공천 약속의 대가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김영선 의원이 그게 오선 국회의원이 개입됐다는 거. 또 하나는 영부인과 전화를 한번 했다는 거. 이것뿐이에요. 그 공적인 이유라는 게 아무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신이 내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을 해줬는데 고맙다. 그래서 당신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더니 그 당에서 말이 많다. 그거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위원회에 이야기했는가 안 했는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달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뿐이었는데, 그거를 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은혜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정치에서 정당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지 정치 지도자들을, 훌륭한 사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이러니까 자꾸 음모를 잘 꾸미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 정치판은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진화되어 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빨리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정치판에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유치하다 못해서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젊은 국회의원들의 코 파는 사진을 올려놓고 히히닥거리고 또 말도 되지 않고 전혀 그 상황적인 근거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들이대면서 그거를 증거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또 그런 거를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홍매화가 나오고 절의 뒷간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고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극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잘되기 위해서 그 어떤 미신적인 절 뒷간에 가가지고 홍매화를 심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그런 놈인가 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큰 그 국가 중대사가 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언론에 보도되고 끝이고, 다음에 그런 후보자를 낙선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지. 거기에 더 큰 무슨 음모가 있냐? 무슨 음모가 있을 겁니까? 그냥 무속을 믿는 그런 얼빠진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았구나, 이게 결론이지.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청와대 풍수를 이야기하고 예지력을 말하고 무당이 튀어나오고 한심하다 못해 참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비유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정치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국민들이 참담한 마음으로 명태균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합니다. 그건 자유우파가 잘했다, 자유우파가 못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처하는 공산자파, 말리는 신의가 더 밉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국민들은 어떻게 됐는지 국가의 미래라든가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흥미에 대해서 냄비 기질로 무슨 그런 흥미가 있으면은 갑자기 와글와글 관심을 가지고 시끄럽고 선동에 쏘아가지고 춤을 추고 환호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더 성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첫째는 이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무기력하고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산자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서 이런 음모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와
거짓을 바탕으로 침소봉대하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냄비처럼 끓어오르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그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조용합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얻어야 될 홍매화를 심었던 무속에 빠진 젊은 정치인들을 도태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냄비처럼 선거 때 되면은 선전선동에 속아서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또 선거 끝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꼭두각시로 놀아나서 되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명태균 사건이라든가 김대엽 사건이라든가 탄핵의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난다. 이런 행태를 북두시민혁명군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냄비처럼 끌어올리느냐? 그거는 자기들이 공산자파들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폭발처럼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듯이 순간적으로 끓어오르게 한다. 이것이 이 한국 정치 문화의 가장 큰 함정이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아니라 언제든지 임기응변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의 집단들을 진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왜? 아무 때나 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임기응변으로 그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면 냄비처럼 잊어버리니까, 냄비처럼 끓었다가 잊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냄비 기질을 공산자파들은 조금 지속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원하는 위기 국면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끌려는가 이런 문제에 고민할 뿐이지 이것이 거짓이고 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의 무기력과 무책임, 그리고 당파싸움, 그 국가 미래가 아니라 사사로운 어떠한 그 가십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선전선동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이런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참작을 해서 명태균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무 그 본질이 없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시골에서 저소에 젖을 짜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도시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 여론조사라는 이런 거를 접하게 되었고 이걸로 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어떠한 그 여론조사가 필요한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고 산 한 15년 세월에 인연을 만나서 그 정치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정치 음모를 꾸민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이 국정에 크게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분명한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단지 그 언저리에 얼쩡거리기는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장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 국정에 어떠한 개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 불법 탄핵과 똑같은 거예요. 최서원이 딸이 말을 타는데 그 말을 좋은 말을 구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국정과 연결시킨 거예요. 음모론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 대통령 측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재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그 말을 빌려 타고 그는 최서원이 딸만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성마 선수는 누구나 말값이 비싸니까 그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최서원이 잘못한 것은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쓰지 말고 그 사과밭에 가서 갓건 고치지 마라 한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 탄핵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태균에 대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그런 좋은 인연관계를 맺으니까 이 명태균이가 아무 실력이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또 여러 가지의 가정적인 데이터, 쉽게 말하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선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선거날 비가 오게 된다면은 60대가 비 오가 귀찮으니까 투표하러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60대 사람의 가중치를 낮추고 30대의 가중치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날씨가 좋아서 20, 30대 그 유권자들이 놀러 가기 쉬우니까 연휴가 끼서 놀러 가기 쉬우니까 20, 30대 가중치를 높이고 날씨가 좋아서 바깥 나들이 삼아 선거를 많이 참여할 것 같은 60, 70대의 가중치를 높이고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걸 공표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공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명태균이가 그걸 대가로 뭐 자리를 차지했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현재 한 달이 넘었지만은 증거로 제시된 게 없습니다. 뭐 인사청탁을 성취한 것도 없고 또 자기가 공천 주려고 했다고 돈을 받은 사람도 공천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명태균과 그 사람들 간에 사기 문제가 걸리지 그 국가적인 문제하고 뭐 어떻게 걸려 나갑니까? 그처럼 이미 명태균 사건은 실체가 없는 개인들 간의 어떤 사기 사건 혹은 검정거래 사건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태균이가 그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걸 제시하고 자기가 분석한 정치 전략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옳은 일인 것 같으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후보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돈을 주고 설사 돈을 줬다 해도 그게 뭔 잘못입니까? 그 수고비를 드리는 건데 아 여론조사 고맙다. 그 공표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참고하는 데이터로서 아 이런 걸 해줘서 고맙다. 돈을 준 게 뭔 잘못입니까? 선거법 상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줬다 하면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지금 명태균이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자기가 배웠던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에서 나와서 떠돌다가 보니 그 백수들이 얼쩡거리는 데가 정치판 주변 아니에요. 거기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어떤 인연이 맺어져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좀 크게 돼 보려고 무료로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 자금을 대기 위해서 옆에서 본 그대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돈 내라. 내가 공천해주겠다. 그 돈으로 그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투자하고 댕긴 그런 사기 사건이랄까 어떠한 삶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의도 가보세요. 명태균이 같은 그런 사기꾼 같은 백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커피숍에 꽉꽉 차 있어요. 거기도 거기 사람들도 덜추면은 거기다 명태균과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인맥이 얽히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을 때 알았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한 20년 댕기다 보면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국무총리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 많아요. 그런 일이 불과한데 그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결국 명태균 사건도 결론이 거의 났어요. 언론이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했던 명태균이 공천의 대가로 김영선의 세비를 반띵해가지고 1억 몇천만 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고 가짜 뉴스고, 김영선이가 뺀질거려 가지고 선거 자금도 남에게 빌려서 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김영선이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다. 자기 선거도 그 가난한 그런 명태균이 먹고 살라 하는 신용불량자 명태균이 이런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선거를 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화살 방향이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은 명태균이를 응원하면서 김영선이가 파렴치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공산자파의 이야기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저 필요한 대로 국민들이 쏘으니까 거짓과 가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침소봉대뿐입니다. 명태균 사건도 밝혀진 거예요. 김영선이 약 3억 한 4천 정도의 돈을 동원했다. 그걸로서 선거를 하면서 명태균이 돈을 안 주니까 당선된 이후에 그냥 안 두겠다. 네 세비 반씩 절반씩 딱딱 반씩 내가지고 내 돈을 갚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결국 북두 시민혁명군이 제시하는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 혹시나 흙탕물이 뛸까 싶어서 비단 옷을 버릴까 싶어서 겁을 절절절절 내면서 이 이야기를 그 공산 좌파들의 공격에 대해서 혹은 업무에 대해서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이 불쏘시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불 꺼질라 하면은 집을 한 단 내주고. 그러지 마라. 첫째로 지금 명태균의 명단에 올랐던 명태균의 입으로 이름이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의 행동적인 개성이 있으니까 그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실체가 없는 명태균이 지어낸 말이다. 그의 모든 문제가 증거가 있다든가 들춰낸 사건이 있다면 우리 모두 어느 누구든지 떳떳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하나도 숨김없이 수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공동 기자회견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국인의 냄비 기질에 이용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기자회견으로 끝. 그 냄비가 식을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조사가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벌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하고 그 변호사와 협조하든지 조용히 문제를 넘어가라 이겁니다. 불이 꺼질라 하면은 한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변명하고 또 불이 꺼질라 하면 또 한 놈이 변명하고 왜 그래 하느냐 이겁니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그걸로 매듭을 짓고 조용히 그 냄비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국민들은 그 명태균 사건의 본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대처를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자유우파 내의 결론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무지성이고 비합리적인 그리고 정치력이나 혹은 어떤 국민을 위한 투쟁력이 없는 이런 지금 현재의 잡탕투성이인 국민의힘 당을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 물갈이를 하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정신이 있는 사람도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올바른 사람이니까 이준석이 같은 사람의 올발라서니까 청년 최고위원으로 영입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서 배운 게 뭡니까?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것뿐이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지도자 혹은 자유우파의 정치기관인 정당에 대해서 해체를 시키든지 완전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지금 명태균 사건에 드러난 하나의 실체다. 이것이 바로 이 명태균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사건에서 명태균이가 일으킨 불법적인 사건의 본질은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밝혀진 것은 도리어 자유우파 내부에 그 냄새나는 행동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유우파 혹은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썩어 빠졌고 그 썩어 빠진 놈을 국민들이 선출하고 있는가가 밝혀진 것이다. 보수주의는 본래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연예인 기타 참모들의 그 전투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 자유우파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우파 혹은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전투력을 가졌는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개혁 혹은 혁신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도 이 미국의 공화당처럼 전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투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계몽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합니다. 이번 명태균 사건은 북두시민혁명군의 긍정적인 어떠한 태도로 인해서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런 물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물갈이만 해낸다면은 다음 정권 재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수세에 몰리지 마라. 우리가 떳떳이 주장해라. 공산자파들의 거짓 그리고 가짜뉴스 이것을 예시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무슨 그 명태균이가 공천의 대가로 김영선의 세비를 반띵을 해가지고 챙겨갔다는 이런 가짜뉴스를 터뜨리다가 이제는 김영선이 파렴치범이고 명태균이 불쌍하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늘어놓는 이 한국의 언론과 공산 좌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명태균 사건의 실체를 이야기 드리면서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정말로 붕괴했다. 이런 의미로 몇 가지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으로 북두시민혁명군도 이렇게 열심히 또 열렬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